이모가는 그 임경식이라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전시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때 이제 그림을 한 35점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,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저는 지금도 제 그림 미친놈 그림 같습니다. 지금 그림이 좋은구나 안 봐는데 뭐, 근데 그림이 그때 그 대구 화단에서 그림을 봤을 때 상당히 특이하게 봤던 모양이에요. 그 좀 그림이 거칠고 굵고 이러니까 요즘도 뭐 대구 쪽이 그 극사실이나 이런 쪽이 좀 저거 성하지만은 그때도 좀 그랬거든요. 근데 그때 그림이 엄청 팔렸습니다. 첫 전시에. 첫 전시를 이모가랑 초대전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는 아나무인이었어요. 뭐 20대 그림이 막 화랑에 걸리고 팔리니까 소위 그 젊은 작가들 그림을 화랑에 판다는 게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. 그때 그랬던 게 저한테는 약도 되고 독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. 그런데 그 뒤로 참 뭐 수없는 전시를 많이 해왔지만은 그게 사람이 뻔뻔스러워진다고 첫 전시할 때는 가슴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랬는데, 이게 자꾸 전시가 계속 될수록 이제는 만성이 돼 가지고 뭐 전시하는 모양이다 이러고 그냥 전시하고 이랬는데, 그때 첫 전시 했을 때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제 스스로가 좀 자랑스러웠죠. 그때는. 인물이 제 나름대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게 참 그리기가 참 까다롭다 싶어서 거기에 매달렸던 게 인물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일찍 떠나가지고 몰랐지만은 그래 구석구석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정말 보석 같은 데다 싶어가,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런 보석들을 그림으로 한번 남겨보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하회탈 표정전이나 여기 저 봉정사의 사계전이나 뭐 기타 등등 대교 오솔길전이나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그런 뜻에서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. 굵고 강한 이런 걸 늘 좋아했죠. 동경하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지만. 근데 그게 뭐 제가 이 신체적으로 적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. 지금 형태가 눈에 들어오기보다 색이 먼저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참 색에 둔감하다고 생각합니다. 색의 형태는 어떻게 조금 뭐 형태를 어떻게 해볼 수는 있는데 색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. 그게 보시는 분들이 뭐 참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제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제가 아주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색깔을 쓰고 있죠. 남들이 보고 판단할 때 그림이 안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는 하루하루 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쉼없이 변해 왔습니다. 근데 저는 뭐 길을 가다가 개울도 건너고 숲을 또 만나고 언덕도 만나고 하듯이, 저는 그림을 지금 역시도 뭐 작업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크게 남들이 볼 때 뭐 크게 변한 게 없다.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림 그리면서 그림을 수없이 찢어버렸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성격이겠지만은 안 되면 막 그걸 몇 밤을 새워서도 닳고 이랬거든. 근데 나이가 들면서 터득한 게, 안 될 때는 쉬는 게 상수다. 그림이 안 될 때 자꾸 그려봤자 그림 점점 더 버리니까. 그래서 그림 하기 싫을 때는 뭐 막 돌아다니죠. 뭐 보는 게 남는 거다 싶어가 돌아다닙니다. 그냥 차를 가지고 막 다닙니다. 주변도 다니고 뭐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. 근데 그게 정말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연륜이 쌓여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 일반인들은요, 챔피언이 제일 잘하는 자입니다.
권투 챔피언이 권투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. 물론 잘하겠죠. 그러나 화가는 일반인들 인정받아야 될 게 아니고 화가한테 작가들 사이에 인정받는 작가가 저는 진정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왜냐? 작가들은 같은 전문가잖아요. 그죠? 그 주먹을 맞아본 놈이 챔피언이 아니고 랭킹 10이 된 놈이 챔피언 주먹보다 더 세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죠. 그래서 저는 그 작가가 좋은 작가는 작가들 사이에 인정받는 작가가 좋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유화를 주로 하지만은 유화를 하다가 더러 이제 담채도 수채화도 소묘도 하고 하면은 수채화 전시를 건축하고 하면은 무슨 꼭 이단자처럼 생각을 해요.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 뭐 흔히들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꼭 굳이 저거 할 건 없죠. 외국 작가들 보지 않습니까? 드가 같은 사람 조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로댕처럼 드로잉을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. 그 로댕이라면 유명한 조각가인데 화가 이상으로 그 드로잉이 좋지 않습니까?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은 그렇게 바라면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림이 참 편해서 좋습니다.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. 근데 그 뭐 아까 이제 뭐 그림 극사실주의 뭐 이래 그런 건 정말 종착역이 있는 그림들이잖아요. 그죠? 그럼 끝까지 그려버리면 말하자면 딱 다다르는 도달점이 있는데 우리 같은 그림은 밑도 끝도 없으니까 덜 그려도 되고 사인해놨는데 더 그려도 되고 저는 뭐 그 그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은 어디 갖다 걸어놔도 안 지겨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마디로 이걸 무슨 한두 푼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돈을 몇십 몇백 주고 사서 보다가 한 몇 달 보고 그림이 지겨워지면 어쩔까 싶어요. 저는 그게 늘 걱정입니다. 그게 걱정이에요. 근데 그림은 편해야 되거든요. 뭐 이게 제가 내 그림을 가지고 무슨 뭐 거창하게 뭐 거창한 음악에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은 가령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명곡이라는 것들이 그 시절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그러나 그 명곡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대중 귀에 안 맞춰는 거죠. 그게 모차르트가 대중들 귀에 맞췄으면 그런 명곡이 나왔겠어요. 그러나 모차르트 음악을 천재라고 봐준 사람 딱 한 사람 있잖아.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. 그 사람은 그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걸 알았지. 그래서 그 신한테 막 절규를 하죠. 왜 신은 이런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만 좋은 애인데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안 좋냐고 막 절규하는 그런 대목 그 참 감명 깊게 봤는데 근데 그게 저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많이 팔리면 좋아요. 저도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넓은데 화실도 더 큰데 그럴듯한데 이래 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하기 싫은 짓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되 만에 하나 내 하고 싶은 걸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스럽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내 그림이 편하다. 저는 누가 보고 그림 편하다 소리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.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정말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으면 그게 소원입니다. 한 장도 그려 본 적이 없어요. 제 마음 들어본 적이.